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일요일 새벽입니다. 전승입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의 승패,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운에 맡겨져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 통치자가 누군가에 따라 국가가 후퇴하는 것을 실제 지켜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음 통치자는 어떨까요? 한 나라의 미래가 운에 맡겨져 있다는 것은 너무 비극적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정치판은 이제 포퓰리스트들이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대중에게 아첨합니다. 그들이 대중을 위해 펴는 정책의 진실은 다수 대중에게 아첨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정치인은 눈을 쉬고 봐도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대중이 지지하지 않으니 그는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클라크가 한 유명한 경고가 있습니다.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정상배는 다음 선거를 고민한다. 이 경고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 정치판은 정상배들로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정부는 수익과 상관없이 지출을 감행할까요? 이 개인이면 당장 파산할 일을 겁없이 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복지 확대는 다수 대중의 환호를 받습니다. 전 국민에게 돈을 주면 전 국민이 환호합니다. 대중은 재정이나 국가 부채는 잘 모릅니다. 단지 세금을 더 걷는 것을 싫어하고 재정으로 돈을 푸는 것은 매우 좋아할 뿐입니다. 민주주의가 선동가의 독재로 연결되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선거는 공정선거라는 탈을 쓴 매표 행위가 개입합니다. 유권자에게 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만 매표 행위가 아닙니다. 특정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약속한다면 그 역시 매표 행위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나쁠까요? 돈을 준 경우는 당선자가 유권자에게 구속되지 않고 단지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대가로 내건 매표 행위는 당선자가 그 정책에 구속되어 국가 쇠퇴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말하자면 돈으로 표를 사면 당사자의 패가망신으로 끝나지만 정책으로 표를 사는 경우에는 국가가 후퇴하고 심한 경우 망국으로 치닫습니다. 가장 나쁜 매표 행위는 무엇일까요?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합법의 탈을 쓴 명백한 금권 선거입니다. 투표 이틀 전에 돌봄 수당을 1조 원이나 뿌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미리 받으라고 지시했던 지난 총선을 합법을 가정한 부정선거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19일 금요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물러나니 겸사겸사 보인 자리입니다. 그래서인지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당 정치의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었다며 이 대표 칭찬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지나쳤습니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이 국회는 이미 통법부가 된 지 오래인데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성과가 무엇입니까? 무능한 야당을 허수아비로 세운 채 다수로 밀어붙인 무수한 법률들입니까? 추미애를 당이 엄호해서 떠난 대로 공수처법을 다시 바꾸고 검찰을 무력화시킨 걸 두고 한 말인가요? 슈퍼 예산을 통과시키고 2달 만에 다시 추경을 하는 게 역대 가장 좋은 성과입니까? 아니면 퇴임이 예정된 법관을 정치적 이유로 탄핵한 사법부 장악 기도가 그런가요?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도 말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방역을 가장 잘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자랑을 했던 게 엊그제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을 국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백신 접종은 OECD에서 가장 늦었습니다. 2월 셋째 주 전 세계적으로 이미 2억 회가 넘는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계절 때문인지 세계적으로 6주째 확진자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전주보다 16%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4차 대유행을 염려합니다. 이 상태에서 3월 개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면서도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든든하게 생각하며 신뢰를 보내고 있다. 누가요?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친문만 국민들인가요?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30% 정도의 국민들만 국민인 겁니까? 이 문 대통령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한 말이 듣는 사람을 다시 아연케 합니다.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공백 없는 공급과 접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접종으로 계획된 기간 안에 집단 면역을 차질 없이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 말은 복잡한데 자화자찬입니다. 이 문 대통령에게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니면 문 대통령이 정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2월 26일 요양시설 종사자부터 시작해 종합병원 의료진은 3월 8일부터 그리고 119 대원 등 대응 요원들은 3월 20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합니다. 1분기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는 75만 명분에 불과합니다. 세계 백신 공동구매 협의체인 코백스를 통해 1분기에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5만 8천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량은 아직 도입시기가 유동적입니다. 이 화이자 백신은 전담 의료진 몫입니다. 식약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1분기 접종 숫자는 76만 명에 지나지 않아 1월 말 발표 130만 명보다 5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문 대통령은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고 접종을 차질 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일반 국민들은 운이 좋으면 7월이 되었어야 효능이 확실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 정부는 K-방역을 자랑하겠죠.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과감한 지원책을 주도했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끌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할 것과 재정 여건을 감안하기를 주문했습니다. 사실 두 문제는 상반된 것이죠.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겁니까? 재정을 감안한다면 예산 지출 경쟁을 하지 않는 한 재난지원금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정말 놀라게 한 말은 대통령의 경제지표 인식입니다. 이 문 대통령은 2월 18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하며 이전 소득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지표로 확인됐다. 이 경기 악화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정책으로 이전 소득이 많이 증가하여 모든 분야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소득은 대가 없이 받는 돈입니다. 정부가 내놓는 이전 지출, 복지에 나가는 돈들은 대부분 대가 없이 나가는 것으로 이전 지출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 뒤에 한 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재정의 분배 개선 효과가 40%에 이르러 위기 때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포용적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장사가 안 돼 소득이 줄었지만 정부가 재정으로 준 돈, 이전 소득으로 모든 계층에서 가계소득이 늘었고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일국의 대통령과 권력 수뇌부가 모여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3분기와 비교해 그렇게 해석했다면 그건 통계를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지난 18일 통계청의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분위인 소득 하위 20%보다 5분위인 상위 20%가 몇 배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 가득 소득 배율이란 것이 있는데 그게 4.72배입니다. 작년 4분기 4.64배보다 상당히 악화된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소득 불균형이 더 심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져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준 것입니다. 위 통계를 보면 작년 4분기 1분위 근로소득은 그러니까 하위 20% 근로소득은 전년보다 13.2%가 줄어 59만 6천 원에 불과했지만 5분위 가구는 무려 721만 4천 원으로 1.8% 오히려 늘었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마지막까지 점수를 따더군요. 그는 3월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추경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더 두텁게, 더 넓게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크게 고무됐다. 감사드린다. 자, 간담회가 끝나고 신문 1면을 장식할 뉴스가 제공됐습니다. 놀랄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 위로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이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이라고요? 신문 보도를 보면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작년 1차 재난지원과 같은 성격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불과 한 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4차 지원금 논의는 이르다고 했었는데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코앞이니 생각이 바뀐 겁니까?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선거 다가오자 위로금까지 꺼낸 문. 지금 당정이 10조 내 30조 내 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거듭하는 것은 자영업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남기 장관은 10조를 넘어서는 추경에 드러내놓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문 대통령 역시 간담회에서 재정 유권을 감안해달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난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문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주겠다고 공언을 한 겁니다. 제게는 이 말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어주면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주겠다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보궐선거를 불과 47일 남긴 시점에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모여서 국민에게 돈을 준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 했더니 신문 사설도 공개 매수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문 국민 사기 진작용 돈 지급 예고, 이 노골적인 선거 매수 나라망친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면 전 국민 100%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노골적인 매표 발언을 했죠. 그러고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당 대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가담했으니 말입니다. 받고 따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는 공약의 위력은 지난 총선에서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여당의 사상 최고 압승이었죠. 제가 오늘 방송 모두에서 포퓰리스트들의 이런 매표 행위가 선동가의 독재로 가는 길을 열고 망국으로 치닫게 한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강민석 대변인의 표현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했다. 으쌰라고요. 어디 그 돈이 문 대통령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까? 국민이 그 돈을 받고 으쌰 한다니 말입니다. 그 돈은 어차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올해 슈퍼 예산 558조로 인해 추경이 없어도 올해 말 국가 채무는 956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추경에다가 문 대통령이 약속한 위로금을 더하면 올해 말 국가 채무는 1000조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수차 지적했듯이 문 정부가 끝나는 2022년 말에는 국가 채무는 1100조에 이르러 홍남기가 만든 재정준칙 GDP 60%를 꽉 채우게 됩니다. 어쩌면 넘을지도 모르죠. 국가 신용 등급은 하락할 겁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다음 집권하는 대통령이 또다시 포퓰리스트라면 이 나라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선진국 초입에서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이죠. 공짜 점심은 없듯이 경제에서 요행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다루고 싶은 뉴스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리더니 민주당이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는 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해서 6월까지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갑자기 당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 그 배경이라고 언론은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빼앗겠다는 거죠.
조선일보는 피고인 피의자 신분인 친조국 의원들이 셀프 구명이법이라는 제목까지 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황운하,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사과문이 다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신문은 판사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윤정섭, 김미리 두 부장판사 코드 인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 대법원장 말은 이렇습니다. 제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이다. 글쎄요, 코드 인사를 그게 가능합니까? 기본소득제도 계속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임종석에다가 김경수까지 친문 사인이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다는 뉴스도 흥미롭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여론조사에서 멀찍이 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소득제를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제를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만 같습니다. 재정이 무너져 나라 경제가 망하는 판국에 설마 기본소득제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외교에 한국은 빠져있다는 뉴스는 예상은 했지만 한미관계가 예사롭지 못한 것을 다시 확인하게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8일 일본, 호주, 인도 외교장관들과 쿼드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북한 정세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뒤이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른바 E3 외교장관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G7 화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쿼드 회의는 정예화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외교가 세계의 자유민주 진영 흐름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반복된다고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눈치를 보느라 자유민주 동맹의 대일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